김포 제1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하는 걸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료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상청에서 여러분들이 기후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를 다운받는지 한번 설명해 볼 거고요.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 알아볼 거고, 또 그러한 기후변화의 증거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차례차례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상청 기후자료 분석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 이거 한번 여러분 한 번씩 꼭 입력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하여튼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후 통계 분석란에서 기온 분석이 있습니다. 기온 분석 란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 조건이 위에 떠 있어요. 자료 구분해서 연도가 있죠. 연 단위도 가능하고 월 단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과 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으로 잡아놨는데 실제 분석을 할 때는 100년 정도 단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뭐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 1900년대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지점을 서울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추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보면은 그래프가 1920년부터 2020년까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프가 다 나와 있죠. 1920년을 보게 되면 평균 최저 기온 6.3도, 그리고 평균 기온은 11.4도, 평균 최고 기온은 16.9도인데요. 우리 초록색 평균 기온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도고요. 그리고 2020년의 자료를 보게 되면 13.2도예요. 11.4도부터 13.2도까지 1.8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8도 정도 증가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단순히 1.8도 증가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1920년대 온도가 지금 약 11.4도였는데 2020년엔 13.2도, 그러니까 두 개 수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1920년대에 비해서 2020년 이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증가했다,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프 보면 여기 지금 1950년에서 1955년 사이가 지금 그래프가 잠깐 끊어져 있어요. 왜 끊어져 있냐면 기상 자료가 데이터가 날라가서 지금 보니까 자료 수치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래프는 자료를 다 찾아서 저걸 쭉쭉 이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고 그거를 이어준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기후 자료를 그래프로 알아봤는데, 그래프 옆에 보면은 엑셀 값으로 파일 저장도 가능합니다. 보면 엑셀로 저장했을 때 연 계절 그리고 평균 기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걸 우리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프 그리는 걸 1학기 때 잠깐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워낙 많이 틀려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칸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칸은 x, y축을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칸 설정을 하는데, 칸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 시작을 1로 했으면 그 다음엔 2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가 1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칸에 10이 나올 수는 없겠지. 갑자기 커지진 않고 일반적으로 일괄적이게 써줘야 한다는 거. 하여튼 x축, y축에 뭐가 들어갈지를 먼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맞게 점을 찍어서 선을 이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x축, y축 지금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온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쭉 써서 12월까지 가고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예를 들어 여기가 1도였다고 합시다. 1도, 여기는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갈게요. 이것도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숫자를. 2월에는 좀 따뜻해져서 3도, 3월에는 6, 7이라고 했을 때 3월에 7도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된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기온 그래프가 여름에 좀 따뜻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많이 틀리는 거 하나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1월에 영하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영하 뭐 마이너스 3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얘들아 0을 여기서부터 0이 아니라 영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0을 더 위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여기가 1, 2. 여기는 어때요? 영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월 달에 영하 3도였다. 그러면 여기 찍어줘야 되겠지? 2월에 1도였다. 이렇게. 여기는 뭐 전달 12월이겠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돼. 경향성대로. 3월에는 우리 3, 4, 5 해서 3월에는 5도쯤 됐다고 할까? 그러면 얘들아 기온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끝부분까지는 여기 나가는 부분까지는 체크해주지 말고요. 이렇게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뒷부분 마저 안 그렸는데 그냥 대강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8, 9, 10, 11, 12 네,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12월 끝나지만 예상해서 끝까지 쭉 이어주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요거 끝나는 부분 여기 요 부분 이런 거랑 특히 0도일 때 영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많이 틀려서 그거 한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요. x축 y축에 변수가 무엇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그것도 써줘야 합니다. 마저 볼게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앞으로.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가 끊어졌는데 저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료가 소실돼서 그렇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변화 경향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게 어떤 경향성을 띠느냐라는 얘기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서울 100년 전국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서울엔 X가 쳐져 있고 100년과 전국은 나와 있죠. 앞에서 알아본 건 1920년부터 2020년 서울의 자료예요. 보면은 1920년부터 2020년 108년 뭐 서울이라고 나와 있죠. 108은 번호 이름입니다. 서울 번호가 108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라고 했을 때 서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서울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도 있어야 되고 김포도 있어야 되고 일산도 있어야 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등 전국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기온 변화 경향성이기 때문에 1년, 2년 같이 짧은 수치가 아니라 10년조차도 굉장히 짧아요. 100년 정도는 돼야 변화 경향성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평균 기온 관측 자료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 기후 변화가 어쨌거나 기후가 변했다는 걸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알았어요. 약 온도가 1.8도 정도 상승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또 더 확대했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자료들로 알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자료는 얘기를 했는데 나와 있듯이 강수량, 나이테, 산호초 껍질, 빙하 코어 등등이 있어요. 강수량은 뭐 1920년에 비가 조금 왔다. 비가 조금 오면 날씨가 뭐 건조하거나 또 엄청 어때? 덥거나 뜨겁거나 강수량이 많을 때 이거 적용시켜 볼 수 있겠지. 나이테도 마찬가지로 나이테가 간격이 굉장히 넓거나 좁을 때 기온이 어땠는지 연관을 시켜볼 수 있을 거예요. 산호초 껍질도 마찬가지로 산호초 껍질은 석회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탄산칼슘 CaCO3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다에서 온도에 따라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산소의 동위원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6O 산소와 18O 산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산호초 껍질에 담긴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 온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빙하 코어가 있는데 빙하 코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빙하 코어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빙하 코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남극이나 북극에서 빙하를 원기둥 형태로 채취를 하게 돼요. 그때 빙하 속에는 당시 대기 중 공기 중에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게 빙하에 같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를 채취했는데 1800년대 자료인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퇴적된 거를 찾아서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겠지. 1800년대 빙하를 알고 보니 그 당시 공기가 어느 정도 담겨 있었더라.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더라. 라는 걸 통해서 당시의 기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빙하 코어를 지금 우리가 1850년에 있는 빙하를 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이산화탄소 함량과 2021년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빙하코어로 대조를 해보니 지금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아직 통합과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진 않았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이산화탄소가 비율이 늘었으니까 온실효과가 조금 더 강해졌겠구나. 지구 전체가 좀 따뜻해졌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증거로 무엇이 있었다? 평균 기온, 강수량, 나이테, 빙하코어, 산호초 껍질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5가지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까지도 반드시 꼭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쌤이 뭔지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지.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당장 우리가 이제 옛날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수소에 대해서 막 수소 자동차 이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수소 연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따지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씩 꼭 생각해 보면 꼭 생각해 보라는 말은 수행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기온 분석과 수치 입력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